자취하면서 맨날 배달이나 인스턴트만 먹다 보니 몸이 썩어가는 것 같아 이제는 진짜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좀 제대로 된 집밥을 차려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 적은 재료들로 뚝딱 만들 수 있는데 맛까지 있어 냉장고가 든든해지는 밥도둑 3대장 레시피들을 준비했습니다. 나 진짜 반찬 가게 차릴까봐. 렛츠고! 제가 몇 달 전에 만능 소스로 만드는 반찬들을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된장, 고추장, 간장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밥도둑 반찬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된장을 이용해서 된장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한배 기준으로 된장 4스푼, 간장 2스푼, 고춧가루 2스푼, 다진 마늘 1스푼, 알룰로스 4스푼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없으시면 그냥 설탕 2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기름 2스푼이랑 미림 2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기만 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뭘 만들 거냐 하면은 우선 오이고추 된장밥. 청양고추로 해도 되긴 하지만은 너무 매워요. 그럼 우선 오이고추는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고 나서 물기를 제거해 먹기 좋게 잘라주면 되고 방금 만든 된장 양념 크게 2스푼에 물 2스푼 넣어 잘 풀어준 다음 방금 잘라놨던 오이고추를 넣고 잘 버무려주기만 하면은 간단하게 오이고추 된장박이가 완성되는데 마무리로 참깨를 참참참참참 이거 밥이랑만 먹어도 맛있기는 하지만 고기랑 같이 먹었을 때가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기랑도 잘 어울리면서 밥반찬으로 좋은 게 이 된장 깻잎집. 우선 양파 4분의 1개를 칼로 찹해주는데 그냥 다진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청양고추 한 개도 칼로 작게 다져주고 나서 된장 양념 2스푼이랑 물 2스푼을 추가해 한번 잘 섞어놔줄게요. 그런 다음 깻잎을 세척해준 뒤 꼭지는 너무 길면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 이제 용기에 깻잎 2장씩 넣고 양념, 깻잎 2장 양념, 깻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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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을 계속 반복해주다가 랩핑을 잘해준 다음 콩구멍도 뚫어서 전자레인지에다가 넣고 3분 돌려주기만 하면 이렇게 된장 깻잎찜은 끝. 어때요? 간단하죠? 그리고 또 간단하게 만들기 좋은 게 다진 고기를 이용한 된장볶음. 우선 프라이팬에 오일 둘러 다진 고기 500g을 넣고 나서 고기가 고슬고슬하게 될 때까지 볶아주다가 후추를 후추추추추 된장 양념 2스푼, 물 1컵 반, 다시다 반 스푼, 간맛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알룰로스 1스푼을 추가해주고 나서 그 뒤에 간이 될 수 있게 뿌려주시기만 하면 끝이고 이거 드실 때는 뭐 밥이랑 비벼 드셔도 좋고 쌈으로 싸서 드셔도 좋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걸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고 하면 이제 가지를 적당한 사이즈로 대충 잘라준 다음 프라이팬에 오일 둘러 가지를 먹음직스럽게 앞뒤로 잘 구워주고 나서 그냥 가지 위에 된장볶음이랑 청양고추만 올려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면서 맛있는 된장 양념을 이용한 반찬 3종이 완성되는데 뜨끈한 가지부터 먹어볼게요. 된장의 짭짤한 맛과 가지의 촉촉함이 굉장히 잘 섞여져서 하나의 요리를 먹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오이고추 된장박이 아삭아삭한 게 입맛 없을 때 먹기 딱 좋은 맛. 나 진짜 반찬 가게 차릴까봐. 달다. 된장 소스가 단 게 아니라 그냥 요즘 아삭이 고추가 맛있어가지고. 다음으로 깻잎찜에 밥 싹 싸가지고 드셔보시면 된장이 짭짤하면서 구수한 맛에 깻잎의 향긋함. 밥에 된장볶음 넣어 비비다가 깻잎찜이랑 된장박이까지 올려가지고 이렇게 싹 드셔보시면은 밥이 그냥 술술 들어가서 진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된장 양념을 활용한 반찬들을 만들어봤으니까 다음으로 만들어볼 건 이제 고추장 양념. 한배 기준으로 먼저 고추장 4스푼, 간장 2스푼, 고춧가루 2스푼, 알룰로스 4스푼, 다진 마늘 1스푼, 참기름 2스푼 넣고 잘 섞어주면 끝. 그래서 이걸로 뭘 만들 거냐 하면은 바로 무조림. 먼저 껍질을 제거한 물을 너무 두껍지 않게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주는데 반달 모양으로 잘라주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에 물을 깔아주고 나서 물 3컵, 고추장 양념 3스푼, 다시다 1스푼 넣고 뭐 그냥 이대로 졸인 다음 드셔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참치. 참치가 들어가야 맛있어요. 명절에 선물로 받아서 집에 남아있던 참치캔 2개를 넣어주고 무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푹 졸여주시기만 하면은 간단하게 참치 무조림이 완성되는데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팽이버섯. 집 앞 시장에서 이렇게 5개 1,000원에 사왔는데 요즘 팽이버섯이 엄청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팽이버섯 손질 같은 경우 그냥 봉지째 밑둥을 잘라내주시기만 하면 되고 프라이팬에 오일 둘러 팽이버섯을 손으로 뜯어 잘 펼쳐준 뒤 살짝 색이 노르스름해질 때까지 구워주다가 고추장 양념 3스푼이랑 물 반컵을 넣어주면 되는데 버섯 자체에서도 부으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타지 않을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물이 쫄아들어가면서 팽이버섯 사이사이에 양념이 잘 침투가 되었으면 참기름 살짝, 후추를 후추추추추, 참깨를 참참참 뿌려주면 이렇게 5분도 채 안 걸려서 팽이버섯 조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5분도 채 안 걸리면서 심지어 불도 안 쓰고 만들기 좋은 게 바로 냉동실 한쪽 구석이 짱 박혀있는 이 황태채. 먼저 황태채를 가위로 먹기 편하게 잘라줄 건데 이때 가시가 있으면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살짝 넣어 황태를 적셔준 다음 생주에 물기를 짜주듯 물기를 잘 짜주고 나서 이대로 프라이팬에 양념이랑 넣고 볶아주면 황태채 볶음이 되는 거고 고추장 양념 4스푼이랑 식초 2스푼을 넣고 잘 버무려주면 황태채 무침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베이스는 같아도 다 다른 매력으로 먹을 수가 있는 건데 우선 제 페이버릿 참치 무조림부터
고소한 참치의 맛과 달큰하면서 부드러운 무의 식감이, 이거는 딱 집에 쟁여두면 3, 4일 내내 이것만 먹을 수 있어. 그리고 팽이버섯 조림 같은 경우 밥 반찬으로 뭐 하지 할 때 그때 이 딱 팽이버섯. 팽이버섯 특유의 독특한 식감과 버섯 사이사이 스며들어 있는 고추장 양념이 입맛을 자극시키는데, 또 입맛 자극시키기 좋은 게 이 황태채 무침. 이게 새콤해가지고 입맛 없을 때 먹기 딱 좋거든요. 밥이랑 먹어도 좋지만 냉면 먹을 때 이거 같이 올려가지고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뭐 이거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는 하지만 활용 범위가 가장 좋은 거는 역시 간장으로 만드는 양념인데, 이거 저번 영상에서 했던 것보다 더 쉬운 버전입니다. 판매 기준으로 진간장 10스푼, 알룰로스 6스푼, 다진 마늘 1스푼, 다시다 1스푼, 미림 2스푼을 넣고 섞어주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이걸 활용해서 가장 먼저 만들어 볼 거는 돼지고기 감자조림. 돼지고기는 뒷다리살이나 앞다리살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뭐 사이즈는 카레에 들어가는 정도? 그냥 정육점에서 사실 때 잘라달라고 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감자는 조림용 감자로 사세요. 이게 훨씬 저렴할 거예요. 프라이팬에 오일 둘러주고 나서 돼지고기 500g을 넣고 한번 볶아주다가 감자 4개를 잘라서 넣어준 뒤 간장 양념 15스푼, 물 1컵을 넣고 나서 이 상태로 졸이기만 하면 되는데, 취향껏 당근이나 양파랑 대파를 넣어주셔도 좋지만은 그냥 취향껏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정도로 쫄아들었을 때쯤 불을 끄고 나서 참기름을 살짝만 뿌려 마무리해주면 끝. 그리고 간단하면서 만족도 높게 먹기 좋은 게 바로 도토리묵. 뭐 꼭 도토리묵이 아니더라도 순두부나 두부로 해드셔도 좋습니다. 우선 냉장해놨던 도토리묵은 살짝 데쳐주고 나서 찬물로 빠르게 헹궈 먹기 좋은 사이즈로 적당하게 잘라 준비해준 뒤 이런 식으로 통에 옮겨서 담아주면 되고, 청양고추 1개를 작게 다지듯 잘라주고 나서 대파 반의 반 개도 작게 잘라 준비해준 다음 간장 양념 8스푼, 고춧가루 1스푼, 식초 1스푼, 참깨랑 참기름을 살짝 넣고 잘 섞어주고 나서 도토리묵 위에 그대로 부어주면 끝. 이건 밥 반찬으로도 좋지만은 술안주로 드시기에도 끝내주는데, 근데 나는 이런 거 말고 조금 맵싹한 게 땡긴다 하시면은 고추다대기. 우선 양파 4분의 1개를 다지듯 칼로 찹해주고 나서 청양고추 150g을 칼로 잘게 다져주시면 되는데, 뭐 블렌더 쓰면 편하기는 하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칼로 해도 금방. 아씨, 왜? 고추씨 눈에 튀겼어. 왠 줄 알았어? 참고로 저처럼 자르는 도중 눈에 튀겼을 경우 손으로는 절대 닦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프라이팬에 오일을 두르고 양파찹을 먼저 넣고 볶아주다가 양파가 노릇해지면 다진 고추도 넣고 나서 고추가 살짝 숨 죽을 정도로 볶아준 뒤 간장 양념 6스푼, 식초 2스푼을 넣고 수분기가 날아가고 간이 벨 수 있게 볶아주시면 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이렇게 절여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까지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간장 양념 플러스 식초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장아찌. 간장 양념 1컵, 식초 반컵을 넣어준 다음 한번 끓기 시작하면 불은 바로 꺼주고 나서 살짝만 식혀주시면 되는데, 뭐 완전히 식힌다기보다는 60도 정도까지 식혀주면 됩니다. 식혀주는 동안 이제 고추랑 양파를 먹기 좋은 사이즈로 대충 잘라가지고 준비해주시면 되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양파랑 고추로 하셔도 되고 마늘이나 마늘 쪽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잘라둔 재료에 식힌 장아찌 소스 부어 상온에서 3-4시간 정도 더 식혀주다가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장아찌를 다 먹었는데 이렇게 국물이 남는다. 이제 이거는 버리지 말고 오이냉국을 만들어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먼저 미역을 살짝 불려주고 나서 오이는 반 개 정도 채 썰어 준비해주고 청양고추 1개랑 양파 4분의 1개도 잘라놔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장아찌 국물 반컵, 물 3컵을 넣어 풀어준 뒤 준비해놨던 불린 미역 살짝, 오이채, 청양고추, 양파, 식초 1스푼이랑 여기서 중요한 게 액젓인데, 이게 감칠맛도 감칠맛이지만 왜 김치 먹었을 때 그 시원한 맛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느껴져서 좋더라고. 액젓 1스푼, 얼음도 넣어 시원하게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오이냉국으로도 드실 수 있는데, 이게 색만 좀 더 진할 뿐이지 맛은 그냥 맛있는 오이냉국 맛이거든요. 맛있는 오이냉국. 그러면 이제 방금 만든 반찬들이랑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이냉국 같은 경우 거의 뭐 냉면 육수예요, 냉면 육수. 이렇게 한번 만들어두면은 여름철 입맛 없을 때 시원하게 꺼내 먹기 좋고, 그리고 장아찌는 아삭하면서 새콤한 게 침샘 폭발하게 만드는 맛. 이거 부침개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탱글탱글한 도토리묵 같은 경우 시원하면서 부드러운 목넘김에 굉장히 가벼워서 건강한 느낌이 들거든요. 돼지고기 감자조림은 밥에다가 쓱쓱 비벼서 드셔보시면은 단짠단짠한 맛으로 거의 메인 반찬급 느낌으로 든든하게 먹기 좋은데, 얘는 진짜 호불호 없을 맛이고, 중간에 갈증 날 때마다 냉국으로 한 번씩 리프레시도 딱 시켜주면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추다대기인데, 이렇게 김에다가 밥 올리고 나서 고추다대기까지 딱 올려서 드셔보시면은
이게 진짜 겁나 중독되는 맛인데 매워서 그런가 밥을 계속 입에다가 때려 넣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3대장 양념을 활용한 간단한 반찬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걸 한 번에 다 만들어 드시라는 건 아니고 양념장만 만들어 두면 진짜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것들 뿐이라 한 번씩 로케이션 돌려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